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눈 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할 때 주로 어디를 보나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 눈을 먼저 보게 되죠. 눈은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이렇게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 전에 가장 신경 써서 고민해야 할 점은 자신에게 어울릴 만한 눈매가 뭐냐,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눈매가 뭐냐예요. 물론 이 두 가지가 꼭 같을 수는 없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눈매가 있더라도 그 눈매가 자신에게 어울릴 만한 눈매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골격이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죠. 가급적이면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눈매를 만들어야만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좋은 이미지라는 거는 이렇게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눈매라면 그 눈매로 바꿈으로써 성형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눈 성형은 대중화된 수술이라서 간단하게들 생각하시지만 결코 쉬운 수술이 아닙니다. 일단 눈은 양쪽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눈이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칭성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분들은 안면 구조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양측의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 정도를 동일량으로 수술한다고 해서 대칭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양측을 동일하게 수술한다기보다는 안면 구조에 맞춰서 양측 눈을 딱 봤을 때 대칭성이 대략적으로 맞아 보이는 느낌으로 양측을 약간 다르게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모양을 잘 만들기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눈은 기능적인 역할까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눈 성형으로 모양이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눈이 잘 안 감긴다거나 혹은 안구 건조, 눈썹 들림, 눈꺼풀 들림 등의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모양과 관계없이 그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눈 성형은 왜 실패하는 걸까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 성형을 실패하시고 재수술하시게 된 케이스를 먼저 보실게요. 첫 번째 환자분입니다. 술전 느낌을 보시면 쌍꺼풀이 있기는 있는데 비대칭의 쌍꺼풀 라인의 모양이 뭔가 어색해 보이죠. 게다가 쌍꺼풀이 있는데 눈뜨는 힘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더욱 개슴츠레한 느낌이 듭니다. 수루 사진을 보시면 아주 또렷한 인상이 되었고 쌍꺼풀도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일단 라인이 두껍다고 해서 예쁜 건 아닙니다. 한국인 많은 분들이 이국적으로 생긴 연예인 이미지를 보고 두꺼운 쌍꺼풀을 상상하시고 아웃라인을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억지로 라인을 두껍게 가고 몽고띠 위로 라인을 억지로 빼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돼버리죠. 환자분에 따라서 오히려 라인을 낮추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더 예쁜 느낌을 냅니다. 그리고 앞머리에 몽고가 발달된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억지로 몽고띠 위에다가 라인을 잡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말려 들어가는 느낌을 내는 것이 훨씬 또렷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환자분입니다. 수술 전 상태를 보시면 겹주름이 많이 져 있고 눈에 약간의 졸린 느낌이 있으며 라인도 불규칙한 라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눈 자체가 그렇게 졸린 느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졸린 느낌이 나는 이유는 겹주름과 높은 위치의 쌍꺼풀 때문입니다. 이런 겹주름은 졸린 느낌을 내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죠. 수루 사진을 보시면 라인이 하나로 뚜렷하게 만들어졌고 불규칙한 라인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뭔가 깔끔하면서도 뚜렷한 느낌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 약간의 눈매 교정을 통해서 비대칭도 맞추고 졸린 느낌을 살짝 개선한 것이 이렇게 눈에 띄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겹주름은 꼭 잘못된 수술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여러 개의 유착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겹주름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겹주름을 수술로 교정했을 때 이렇게 깔끔한 변화를 줌으로써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날까봐 걱정들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수술을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환자분입니다. 쌍꺼풀 라인을 보시면 앞쪽 라인이 뒤쪽 라인보다 점점 얇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답답한 느낌을 느끼시기도 하고 앞머리 쌍꺼풀이 노출되지 않아서 화장을 하시는데도 애를 먹으시기도 하죠. 이런 구조의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하는 중에 위트임이라고 말하는 수술인 앞머리 쪽의 몽고띠와 피부 일부를 정리해주는 술기를 통해서 앞라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충분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수루 사진을 보시면 뭔가 느낌이 다르면서 시원해 보이고 아름답죠. 라인 자체를 높인 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사실 뒤쪽 라인 높이를 보면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는 전체적으로 라인 높이를 변화시켰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라인 강도를 조정하고 앞쪽 라인을 약간 높여서 몽고띠를 정리함으로써 이렇게 평행한 상태의 이상적인 쌍꺼풀 모양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그 결과 이렇게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의 눈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께서는 술전이 더 낫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 취향의 문제로 화장을 많이 안 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술전 느낌을
상담을 선호하시기도 하죠. 그 경우 약간 인라인에 가까운 라인을 잡아야 더 만족하실 수 있고, 만약 수루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께서는 이렇게 쌍꺼풀을 교정함으로써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바로 이마거상입니다. 사실 이마거상 없이 이렇게 라인 두께를 높이게 되면 부담스럽고 사나운 인상의 느낌이 나기 마련인데, 이마거상을 자연스러운 교정량으로 살짝 병행하게 되면 이렇게 라인을 높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솔직한 상담과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서 눈 성형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지 않는 경우 내게 맞는 눈이 어떤 눈인지, 혹은 내가 선호하는 눈이 어떤 눈인지 고민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수술에 임해서 상상하지도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쌍꺼풀은 잘 만들어져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는데 마음에는 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건 살짝 비밀 이야기인데, 어떤 원장님께서는 그냥 환자분이 원하시는 눈 다 잘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은 상담 성사율이 높아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상담 성사율을 높이면 뭐 할까요? 환자분 만족도가 떨어질 텐데 이렇게 상담받으시면 안 되겠죠? 법정너인 분들 성형 상담 때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상담 과정에서 내 눈의 구조가 어떤 형태인지, 내 구조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변하기 위해서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되기 위해서 신경 써서 고민해야 될 점이 어떤 점인지,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좀 속상하시더라도 일부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갈 길, 예뻐질 길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제대로 된 수술을 하려면 수술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눈의 구조들은 상당히 작고 미세한 구조들이라서 경험이 충분치 않으면 의도치 않게 큰 조직 손상을 가할 수가 있고 영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술 실패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경험이 충분한 원장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어느 누가 경험 부족한 원장님께 내 눈을 맡기고 싶겠어요?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원장님들은 아주 간단한 눈 술기부터 경험하면서 차근차근 술기를 다져가야 되는데, 현실은 냉혹하고 냉정하죠. 간단한 눈 수술 받으시는 분들조차도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을 선호하세요. 그러다 보니 경력 부풀리기도 흔해서 경험이 많지 않은 원장님인데도 재수술 전문 원장님의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익숙치 않은 술기가 필요한 환자도 그냥 수술을 잡기도 하죠. 그 자체가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비용을 내고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뭐가 되나요? 셋째로, 환자분들도 알 건 알고 상담에 임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의료진에게 수술 받으셔야 돼요. 재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성형으로 해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술 내용을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존에 수술 받았던 정확한 내용은 재수술하는 의사들이나 비로소 확인하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원칙적인 내용은 사실 크게 변하진 않아요. 자신이 하지 못하는 술기가 있다면 추천하기 어렵고, 자신이 주력으로 하는 술기가 있다면 그거를 밀겠죠. 그래서 다양한 술기를 할 줄 아는 원장님께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들마다 세부 술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험이 어느 정도 잡히시는 원장님들이라면 그 의견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손재주에서 약간의 차이 정도. 물론 상담 때 말뿐인 의사들도 분명히 있겠죠. 재수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내용을 참고해서 자기도 그렇게 수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르게 수술하면 환자분께서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이 아주 중요해요.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은 절대로 불필요한 수술을 과하게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필요한 수술은 꼭 권해드려요. 상담하는 내용에 모두 환자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매칭되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거도 없이 이 수술 필요하다 혹은 이 수술 필요 없다, 이런 현혹되기 쉬운 말을 피해 가려면 본인도 어느 정도 알 건 알아야 돼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요즘에는 환자분들도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으세요. 상담 나눠보면 경험이 없어 보이는 느낌 대충 오잖아요. 넷째로, 가격이 저렴한 병원은 일단은 경계해보세요. 요즘 성형시장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경험이나 경력이 적은 분들의 경우에는 비용적인 혜택으로 환자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페이 원장님들을 다수 고용해서 운영하는 병원은 환자분이 오시면 마구잡이로 할인해드리면서 수술 예약을 잡아드려요. 유행 같은 멘트 있잖아요. 얼마까지 들어보셨어요? 진짜 싸요. 그렇게 병원 운영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싸죠. 그런 비용으로 수술해드리려면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간에 쫓기면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첫 수술도 상당히 중요해요. 첫 수술은 싼 데서?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첫 수술에서 너무 크게 실패하면 재수술에서도 한계점들이 생긴단 말이죠. 물론 재수술로 가면 더욱 중요하죠.
그냥 제값 내고 제대로 수술 받으세요. 아주 저렴하게 수술 받으시면 이득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실패하시고서 다시 재수술 받으시면 그 비용은 배가 됩니다. 눈 성형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술기이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의사에게 수술 받으시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수술 받으시는 건 한번 고민해 보셔야겠죠. 마지막이에요. 5째, 수술 후 수술 부위에 대한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병원에서 알려드리는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물론 지키지 않아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피해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일단 문제가 생기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환자분이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으시더라도 장기경과 한 번쯤은 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상담과 수술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잘 지켜서 좋은 수술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